안녕하세요. 5월 6일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던 요리함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위에 예제 4번은 했었죠. 음, 네, 이제 5번 할 차례인 걸로 예제 기억합니다. 5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인다. 좋습니다. 어, 윤진 선생님이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어, 일단은 문제를 제가 한번 네, 이해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근전. 그런데 점근전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90도 기준으로 그려지는 뭐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또 하지 않았나요? 혹시 점근선이 꼭 네, 90도가 아닌 직선일 수도 있고, 네. 윤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곡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사실 말했었는데, 네. 어,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이니까 GPT 켜놓고 GPT한테 좀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공유 끄고 GPT. 음, 잠시만요. 그러면 GPT. 보이시나요? 어, GPT. 네, 보이긴 한데, 네, 아직 내용이 없죠. 네, 가로로 긴, 네, 제가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네, 어, 점근선이 꼭 수평이나 수직이어야만 하니? 보이시죠? 전혀 안 보입니다. 어? 나오는 내용이 안 보이시나요? 네, 그 툴바 같은 것만 보이거든요. 어, 가로로 긴 것만. 다시. 그러면, 그러면, 껐다 켜봐야 되겠다. 지금은 괜찮나요? 네, 전체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잠깐 수업. 내용도 나왔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이제 질문 한 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어,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이 있고, 네. 비스듬한 점근선. 음, 음, 비스듬하다는 것은 그 90도나 180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네. 예시로 45도를 예시로 들었는데, 지금, 하지만 그것마저도
직선이라는 집합을 음, 벗어나지 않는 예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필요하면 곡선에 가까워지는 곡선 점근선이 개념도 쓰이기도 한데요. 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럼 곡선 점근선에 얘는 어떤 게 있니? 있을까? 선을 가진 수. 음, 이렇다고 합니다. 루트 안에 네. 그 2차식이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예시 1번, 예시 2번 많이 있네요. 일단 곡선 점근선은 그 곡선이 매끄러운 거니까 당연히 미적분 개념이 음, 들어가 있는 거이겠네요. 음, 아, 음, 음, 점근선. 음. 이렇게 위에 게 점근선이 이런 모양을 띈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 곡선 근사식을 네. 그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해줄 수 있나요? 어, 이건 저희가 그냥 그려볼까요? 그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플랫폼으로. 네, 아예, 이 공유를 다시 껐다가 컴퓨터 전체 공유를 해서 네. 데스크탑 공유 해서, 잠깐만요. 두 개 놓고, 지금 둘 다 보이시죠? 네, 양쪽 다 봅니다. 전체 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트, 음, 음, 노트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지금 일단은 이게, 어, 곡선 점근선을 갖는 함수라고 하고요. 그 네. 점근선은 x는 절대값 f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1. 아, 이게 파란색이 네. 이렇게 생겼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빨간색이 네. 엄밀히 따지면 이 파란색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요. 여기 파란색이. 어, 빨간색이 진짜 함수인 거죠? 네네. 그러면 파란색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네. 음, 확대를 해보면, 음,
아니, 정근선을 왜 이렇게 그러는지는 저는 이 모양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곡선 점근선이 가능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도 알게 되겠죠? 차차? 네. 뭐, 음, 어, 됐죠? 네.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아니요. 근데 전에 진우 네. 선생님이 하셨던 그것 좀 궁금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2차 함수에서 허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차 함수에서 호근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허근을 이렇게, 뭐 좌표 평면이나 네. 그런데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아, 말씀하시셨어요? 있죠. 음, 네. 그게, 어, 가로축, 세로축 둘 다 실수 음, 집합으로 정의한 거를 그 실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고, 가로축을 실수 집합, 가로, 음, 세로축을 허수 집합으로 해서 음, 실수와 허수의 순서쌍으로 음. 그 표시를 하는 그 좌표계를 가우스 평면이라고, 곡소 평면, 네, C. 복소 평면, 가우스 평면, 뭐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저는 가우스 평면 같은 말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지금 보니까 곡소 평면의 점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네, 음,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서 시각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네. 있다. 만나지 않으면 허근을 갖는다.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그 허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허근의 위치요. 그래, 이건 그냥 X축과 만나지 않으면 허근을 갖는다 정도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음, 음, 아, 네, 3차원 표현 가능한데, 네. 어,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음, 최소 3개의 축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조건이 갖춰지는 거라고 음, 볼 수 있지 음,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X축을 실수, Y축을 실수, 네. Z축을 허수부로 봐갖고 어, 3D 표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3차원 그 좀 3차원 그 이미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하면서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진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점근선이 꼭 직선이어야만 하나? 그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있어야 찾아보고 그러지. 혼자서는. 음, 그러면 하던 거 계속 합시다. 이제 5번. 그러면 진우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일단은 아이디어를 내는 네, 것 자체를 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어, 고등학교 때 하는데 기억이 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식을, 변형을 해요. 이제 여기 이자가 있어갖고, 어, 음. 아, 위에도 t 플러스 4 모양이 나오도록 네, 그냥, 어, 가장 정석인 방법으로 하면 t 플러스 4에다가 가로 안에 4를 더하고 4를 네, 다시 빼주고 그러면 네, 4를 안 더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요 마이너스 4를 가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50이랑 곱해서 내보내서 그러면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t 플러스 4, 50, t 플러스 4는 또 있고 50이 마사랑 곱해져서 내보낸 게 마이너스 200이 돼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데 1번, 2번. 2번을 먼저 적으면 네, 마이너스 t 플러스 4, 200 이게 2번을 먼저 적은 거고 1번 부분은 t 플러스 4가 약분이 되니까 뒤에 50이라고 가서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설명을 교과 과정에서 하기로는 원래 FT는 아니더라도 이걸 지우고 FT라고 하지 말고 원래 Y는이라고 할게요, 그냥. Y는 마이너스 T분의 200이라는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요 쌍곡선이 있다면 네, 얘가 X축으로 마4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플러스 50만큼 평행이동 요 숫자 두 개를 봐갖고 그렇게 평행이동 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X축으로 마사, Y축으로 20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동을 하고 점근선은 X는 마사, Y는 500, 50 이렇게 아, 구한다고 네, 좀 했던 기억이 조금 나시죠? 아, 동의합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여기서 정근선은 두 개인 거고,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정근선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상황에서 오, 음, T일 동안 음, 이 상황에서 뭔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을 모델링 한 거죠, 수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맞아요. 함수값인 nt는 음, 50인 경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런데 t는 마이너스 4라는 게 당연히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4일 동안 훈련한다는 건 네, 뭐, 훈련을 거슬러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언러닝도 아니고 기억을 이게 시간을 거스르는 게 불가능하니까 t는 마이너스 4인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함수값인 nt는 50인 경우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t가 0일 때 y 값은, 음, 0이요. 0. 아, 0 맞네. 오케이, 네. 그러네. 네. 음. 음, 그러셨는데 우연히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리신 건가요? 네,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렸어요. 아, 네. 고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함수값이 50일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 말인즉 부품의 수가 50인 경우는 일체에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초반에는 보면, 어, 초반에는 훈련 받는 날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하루 평균 조립할 수 있는 부품 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아, 지금 맞아요. 숙달이 되는 거. 아, 저 이해했어요. 네네. 일단은 전제가 일단은 t가 0 이상이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훈련 일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네. 0 이상. 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쌍곡선이 나오지만 그 t는 0 이상이어야 하니까 t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보다 작은 경우. 네. 네. 그래서 t는 50. 어떤 새로운 직원을 아무리 훈련시켜봤자 네. 그 사람의 그릇은 50개다. 네, 훈련을 막 무진장 시켜도 네. 평균? 하루 평균 50개를 이상 조립할 수 없다? 어. 어, 그런데 음. 제가 아까 잘못 말을 한 것 같아요. 점근선이 두 개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직 점근선은 음. 말을 하면 음.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조건 t는 0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니까. 거의 이 그래프는 일사분면에서만 네, 해석할 의미가 있고, 네. 나머지는 실제 상황에서는 별로 해석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네. 0,0을 포함한 음. 일사분면에서만 논해야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점근선은 단 하나라고 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반직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음, 좋습니다. 어, 음, 존재 조건을 잘 봐야겠네요. 음. 그러면 이 문제는, 어, 이거 한 번에 지울 수가? 삭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얘들 6번이 마지막인가요? 그 네, 다음에는, 다음 노트는 제가 미리 봤는데, 지수 로그이더라고요. 네. 해볼까요? 그 예제 네. 6번. 진 선생님께서. 음, 음,
이거 추정하라는데 어떻게 추정하죠? 일단 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음. 한 마일 단위라 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이요? 음, 맞아요. 말씀하신 거 못 들었습니다. 네, 저 문제가 1000마일 단위로 되어 있어서 x가 네. 8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어떻게 8에서 8천으로 그 함수값을 변환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냥 단위 때문에 x가 1000마일. 아, 네. 음, 아, 제가 잘못 봤는데. 음, 음, 로그가 힌트를 주셨는데, 음, 음. 여기서 문제가 추정이니까 그냥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해서 그, 음, 이제 좀 이제 왜 그렇게 추정했는지 네. 설득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차가 조금 크더라도요. 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정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8.8에 1.72제곱이랑 이제 18에 1.72제곱을 어떤 식으로 추정하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된다.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네, 좋은 뭐고,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뭐다. 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이 된다거나. 음, 음, 제 생각에 음, 8의 1.72승이 음, 2의 3승의 1.72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은 3 곱하기 1.72가 돼서 음, 5.16이니까는 대충 2의 5승 정도라고 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32 살짝 넘겠구나 음, 싶으면 그러면 32에 43 정도 더 한다고 치고 음, 5,
75, 1910.5를 75로 나눈 값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부분은 계산기를 좀 써볼까요? 음, 1910.5 나누기 75. 24.47. 그럼 24, 이렇게 나옵니다. 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래 건 그게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음. 센트 포 마일인 거죠? 이제 1000마일이니까 이것도 1000을 곱해야 하나요? 음,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 공식 자체가 네, 1000마일 단위로 넣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아닐까요? 네. 그래서 네. 센트 퍼 음, 1000마일가 음. 봅니다. 센트 포 천 마일이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단위 센트라는 돈과 마일이라는 거리 단위가, 음, 한국의 상황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고향, 1센트가 10원 정도고 1마일이 600m 정도 아닌가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맞습니다. 단위가 맞는지가 맞는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거니까. 음. 1마일 아닐까요? 이게 그 위에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 결과값이 네. 센트 퍼 마일로 나오는 거고 이 x 값은 그냥 1000마일 단위로 집어넣는 거 상황에서 이미 세팅된 함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음. 요거 아닌 건가요? 그냥 1마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음.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1000마일 너무 싼 거 아니에요? 1000마일에 24센트.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디까지는 이거는 이론적인 음. 값이니까 음, 그게 근거가 되진 못할 것 같고 음, 애초에 1000마일 단위에 여기에서 그냥 8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의 값이 요거라는 건데 음, 그러면 단위도 이게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일에.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1000이 아니라 1마일이 음. 맞겠습니다. 음. 그럼 단위는 센트 퍼 마일인 거고요. 네, 당연한 내용을 말했네요, 제가. 아니에요.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계산기를 돌려봤는데 네. 답은 10.20924259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제 계산기가 제일 좋아요. 그냥 18에 1.72승 음. 더하기 42.9 해서 계산기를 어, 하긴 했는데 저거를 그냥 추정으로 그러면 계산기 하면 없이 추정을 한다면 음. 계산기 쓰면 그냥 이게 대입해서 하면 음. 쉬운 거잖아요. 초딩도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죠? 음, 그러면 혹시 인수분해가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음.
이거는, 음. 음, 한번 진우 선생님 하신 방식으로 어, 글 제가 이어서 하면 보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진우 선생님 말씀하신 범위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래도 근데 숫자가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 오차 범위가 커진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 어떤 좀 좁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네. 54고 이건 심지어 81 곱하기 4가 나오니까 이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음, 혹시 그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음, 산술 평균, 조합 평균, 뭐 그런 게 있는데, 음, 조합 평균 약간 그런 느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대충 음, 좌우 값에 음, 어떤 평균 값을 때려가지고 그걸로 추정하는 음, 그런 아이디어? 딱 중간이 아니고 뭔가 네. 그런 직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도 막막하고, 음, 지수를 까먹어서 그런데 음, 네. x의 1.72승이 음, x의 100분의 172승이라고 치면 맞아요. 분수의 지수는 어떻게 풀었었죠? 이렇게 분수로 된 지수. 있습니다. 만약에 x의 2분의 3이라고 하면 이런 그것도 그냥 계산하기는 어렵겠고. 근데 이거가 또 제가 이 방법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아까 고영아 선생님이 하신 거를 또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면 그냥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니까 그러면 또 범위로 16 같은 거는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3의 세제곱 27,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제일 가까운 게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의 4제곱이니까 여기다 4 곱하면 이거는 3의 아까 5.16 그래서 얘를 이렇게 2의 7 얘를 3의 5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좀 128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243 조금 아까보다 약간 좁혀지긴 한 것 같은데 120 정도로 줄었네요. 네. 근데 뭐 약간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럼 적당히 이 범위에서 대충 점을 찍어가지고 음.
음. 점쟁이처럼 점을 찍어서 음. 그냥 추정을 해버릴까요? 적당히 150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더 줄 것 같기도 해요, 간격이.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정답을 구하는 건 사실 너무 쉽잖아요. 계산기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18에 1.72 제곱을 계산하는 게 좋을까라는 좀 추정을 해보는데 어, 그냥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차를 줄일 수 네, 있을지요? 맞아요. 네. 어차피 뭐 정답을 구하려면 너무 쉽게 계산기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음, 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뭐 그런 거. 분명히 이런 그냥 사고방식에 대한 수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그 어떤 생각이든 다 이미 누군가가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아까 주신 범위로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만들면 음, 분모를 191로 만드는 대략 191, 한 105, 음, 150 음, 언저리의 수라고 치면 음, 음. 이제 10 값이 10 정도가, 좀 나오니까 음, 그냥 10 언저리다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아, 것만으로. 그래서, 10, 대략 10 정도다. 이건 어떻게, 제가 계산기를 돌려서 10.209가 나왔어서 더 그런 것 같긴 아, 한데. 음, 아, 음. 여기서, 그렇군요. 그럼 저희의 추정이 네.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군요. 예, 예. 음, 점이 있는 추정이었습니다. 음, 그냥 적당히 이거를 150으로 치고, 음, 분모에 150 더하기 42.9 해서 음. 했더니, 얼추 10 정도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일부러 네, 1910 나누기 191 정도로 계산하기 쉽게 네. 만든 거가 있었습니다. 음, 오, 그러니까 빨리 추정을 원하는 건가 싶어서. 음. 아, 그러면, 빨리 추정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뭔가 계산기가 없는데 대충 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추정을 원하시는 건지, 추정을 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게 이론적인 값이라서 그 네. 상식이라는 맥락을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연간 8,000마리랑 연간 18,000마리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평균 비용은 그 적게 달렸을 때 더, 효율적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값을 비교해보면 그 상식대로 나와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어떤 x의 1.72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희가 x 제곱은 일사분면만 그려보면 y는 x 제곱, 음, y는 x 세제곱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y는 x 1.7이면 분명히 얘네들보다 좀 덜 가파르게 y는 x의 1.72 이렇게 들어갈 테고 네, 여기가 뭐 18이 있다면 여기 16이 있는 거고
27은 훨씬. 근데 이게 저희가 128이라고 했고, 여길 243이라고 했으면 좀 이제, 어, 얘네의 간격? 여기 2 차이 나고 여기 9 차이 나는 것보다 좀 약간 비율적으로 128에 좀 더 가까운 값이 아닐까. 그런 그래서 식으로 150이 적당한 값이다라는 적당하다. 걸 음, 어, 음, 나름 오차를 크게 줄이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왜 하필 150 정도로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음, 어,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다, 이제.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네. 어, 다음 해볼까요? 다음 노트 10번 끝내볼까요? 노트가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노트가 끝났군요. 네.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껴가지고 방금 한 예제들이 음, 두 개밖에 저희 없었어요. 유리함수에 대한 예제였나요? 맞아요. 네. 저희 고영아 선생님 오기 전에 하나 했었어요. 음. 그리고 알겠습니다. GPT한테 점근선이 직선만 되니 물어봤었어요. 곡선도 된다고 했어요. 곡선도 되는군요. 근데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그 GPT 주장이라서 저는 그래프를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한 음, 사실은이라고 하기는 조금, 일단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 저희 노트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0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어, 한번 쭉 넘기면서 뭐가 있나 봐요. 저도 보고 오진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네. 지금 노내긴 한데 저번에 고영하 선생님께서 그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음, 네. 대소학의 역사에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1500년경에 델페로라는 사람이 음, 찾아냈고, 음, 4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1540년에 루도비코 페라리라는 사람이 찾아냈고, 음,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없다는 걸 1825년에 아벨이 증명했고, 그리고 1832년에 갈루아가 5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없는 이유를 증명했다고 하네요. 음, 그 갈로아 얘기만 들어본 것 같고 나머진 처음 듣는 네. 음.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TMI지만. TMI, 그럼 저, 이런 거 나옵니다. 음, 로그함수, 지수함수. 와, 해봅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 제가 마음대로 막 읽겠습니다. 응. 정의, 지수함수. 함수가 fx는 b의 x제곱 형태로 나타나며 b는 0보다 크다이고 b는 1이 아닌 실수이다. 예제 1번. 다음 함수들이 지수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시오. 해볼까요? 그렇다면 응, 그 정의상 응. b는 1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b가 1이라면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음, 맞아요. 응. 상수함수는 지수함수가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도 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그 포함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윤지인 선생님. 근데 왜 비를 양수만 칠까요? 아, 음수이가면 이렇게 지수가 정수일 때 생각해 보면 진동을 하게 되고, 네. 빛이 만약에, 어, 이렇게 근데 x가 정수라고 치면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올라갔다 네, 내려오다. 그리고 x가 이제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되게 되면 이게 막 거듭제곱 근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고양이, 아, 2분의 3 하지 말고 그냥 2분의 1로 해볼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이것도 일단은 결과값이 실수가 아니고, 그냥 이런 이제 뭔가 복잡해지는 게 있어갖고. 실수를 벗어나 버리는군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저희가 이제 실수 범위 이상으로 가게 될 때 뭐 복소 함수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 근데 저희가 함수를 논하고 있는 게 당연히 그 실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그 채널의 스터디에 봐도 복소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블렌더 이용해서 그 뭐 약간 뭐 형체, 삼차원 형체 같은 거 만들 때 복수함수 같은 거를 써봤는데 그건 이제 그, 그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에 다 그 저희가 아는 함수들이 다 복소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복소수가 있고 뭐 루트 fx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음. 보면 이제 더 그 고난도 레벨의 스터디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면 그 음, 호수값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음, 사실 실수 집합을 기준으로만 그렸었고, 네, 그럼 기수 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때 네, 실수 집합 내에서만 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심지어 안에 복소수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3 플러스 뭐 2i다. 뭐 루트값 이런 거 구하는 방법조차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 존재하는 네. 수이긴 하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인 값 같은 데도 안에가 만약에 복소수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는 접하지 못한 연산이고 근데 이런 연산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네, 이게 복소수였을 때 네. 네, 일단은 이제 함수에 앞서 이런 사실 복소수를 제곱하는 거는 저희가 뭐 생각할 수 당연히 연산이 가능하다는 건 뭐, 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이제 이게 루트 안에 복소수가 들어간다던가 뭐 사인 값에 그 사인 값을 구할 때 여기에 복소수가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네, 되면 일단은 저는 연산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함수를 배우기 이전에 이 네, 연산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음, 어려운 수학을 하게 될수록.
음, 음,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특징이 있었네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음, 이 b의 값이 어떤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음. 뭐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 반대 방향인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b의 값이 0초과 1 미만이라면 특정한 형태를 띠고 다른 경우는 b가 1보다 크다면 또 다른 형태를 띠는 그 기억 맞죠? 네. 지금 A와 C인데, 그 네, 마이너스 있는 거는 좀 차치하고, 지금 X의 밑부분인 거잖아요. 네, X의 밑부분이, 어, 이게 그 0에서 1 사이인지, 네. 1보다 큰지, 아, 마이너스인 거는 그냥 가로축을 기준으로 대칭하면 네요. 네. 간단한 거니까. 네. 네, 방향을,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함수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음, 음, B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B는 사실 요 X의 위치를 보면, B는 제 생각에 X의 위치를 보면, 어, 뭔가 다른 것들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B가 아니고 D요, D. 아, D. 네. D. D는 2의 X 아, 마이너스 지수함수. 2의 X를 13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A, C, D. 음, 헷갈리게 하려고 네, 음수를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붙여놓으신 네. 근데 그 예시 B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지수함수랑 멱함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멱이 된 거죠, 멱. 네, B는 몇 함수고, 이거는 저희가 했던, 유리함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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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fx는 간단히 적으면 2분의 1의 x제곱과 네, 요게 밑이 2분의 1이면 지수가 커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음. 당연히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뻔하게 아시고 계신 거겠지만. 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너무 약간 뭐랄까 저는 이제 주입식을 받아서 거의 브레인 워시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흥미로운 포인트를 찾아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1번에서 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지수함수라는 걸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 음, 그 그래프의 모양을 따져볼 음, 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그냥 간단히 예제 1번만 오늘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를 따질 때, 네. 그 마이너스를 후순위로 두고 b의 그 범위를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그려주신 그래프를 예시로 들면,
음. 왼쪽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1번을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A가 여기 들어간다. 네, 음. 좋은 이 모형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가로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을 때, 그럼 제가 그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예쁘지 않다. 음. A를 여기다 쓰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음. 동의합니다. 음, 그렇다면 B랑 1은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요? 같은 맥락인 음. A, C, D를 먼저 하는 게 네. 좋을 B랑 것 E는 같아요. 다른 단어에서 저희가 했으니까 또 근데 B에 대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음. 음. 한번 따져보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C, D를 또 얘기를 합시다. C, D의 모형.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C는 2라는 이거 모형을 기준으로 음. 좀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서 음. 하긴 하는데, 음, 그렇다면 2, 4분면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 더 빨리 그 가로축에 수렴하게 되는지, 완만하게 수렴하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가 네,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네, 이렇게 될 건지 크로스가 네, 될 건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fx는 7의 x제곱 상태라면 네, 음 얘는 빨간색은 분명히 fx는 2의 x제곱 이럴 때는 이런 걸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될 건지 크로스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기다가 당연히 여기서 방금 그 점을 그리셨는데 음, 0,1을 지난다는 네,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수함수가 공통적으로 음, 0,1을 지나겠죠. 네, 어,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1, 네, 0,1 이렇게 쓰기. 이런 값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이거 gx라고 합시다. gx. gx가 음수 범위에서 gx가 fx보다 위에 있냐? 지금 아래에 있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럴 때 맞습니다. 이렇게 x값에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어보면 좀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마이너스 1은 네,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네. 역수 뭐 이런 오,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쉽죠. 네, 그러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1,7분의 1을 지나고 네, 빨간색은 마이너스 1,2분의 1을 네. 지나는데 여기는 분명히 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란색 어떻게 이게 그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게 이 갈림길이 두 개잖아요. 네, 그 높이가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7분의 1이 아래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굳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음, 음, 파란색이 빨간색에 비해서 음. 어, 가로축에 더 빨리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작아질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더 가파르게 수렴한다. 가파른지는 뭐, 가파른가? 가파르죠? 낮아지려면? 네, 어, 약간 수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냥 저희 일상의 어떤 느낌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가파르냐라고 하면 또 애매한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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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더 빠르게 음. 바닥에 닿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직관이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음. 뭔가 여기 보면 이렇게 X축으로 점점 음수로 갈수록 네, 빨간 그래프보다 파란 그래프가 더 내려가는 폭이 어, 폭의 그 간격이 커지니까 네, 그런 걸 저희가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음. 그래서 얘를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게 얘를 뒤집은 거다. 음. 마이너스 7의 x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근데 음. 그 왜 하필 순서를 어, 7x를 따지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따지는지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이유가 음. 그게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사칙 연산에서 괄호가 없다면 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음. 더하기 빼기는 후순위인 음. 것처럼 음. 여기서는 지수 연산이라고 하나요? 그 음. 승하는 연산이랑 그 마이너스 하는 연산이랑 우선순위가 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7이라는 것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이제 7 입장에서 이제 사실 연산이라는 게 어떤 마치 동사처럼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계속 주어지는 건데 그게 순서가 7이 만약에 주인공이면 요 지수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겠죠. 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순서가 지수 먼저 해주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그런 네. 순서로 오기 때문에 진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연산 규칙이 이미 암묵적으로 전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호를 보면 네, 만약에 마이너스를 먼저 해준다면 네.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순서를 바꾸려면. 네, 동의합니다. 음. 네. 사실 헷갈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성인 정도 되면. 어린아이들은 헷갈려 합니다. 네. 네.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음. 실수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중학교 이제 1학 많이 어려워하진 않는데 중1, 2 저희 학은 그냥 정말 평범한 아이들 다니는 학원인데 네, 어, 좀 한 번 가르쳤을 때 아는 학생들 있고 그걸 혼돈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꽤 오래까지. 그런 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이 기호를 받아들이는지
그런 걸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이제 어른들이 성인이 돼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쉽게 여기는 거랑 아이들이 어렵게 여기는 거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저학년을 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어려웠는데 요즘은 좀 저학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찰에 의해서 그런 어 저도 이제 습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봤을 때는 절대로 몰라. 이걸 어떤 걸 쉽게 여기고 어떤 거를 어렵게 여기는지.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확실히 빨리 오는 것들이 있고, 빨리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오, 음, 그럼 D로 넘어갈까요? 네. 아, C는 안 하고, C는 하지 않았나요, 방금? D. 네, D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D까지 해보죠. 아까, 그리고 윤진 선생님께서 네, 그 오제곱 함수 몇 하고 함수요. 싶은 말씀 있다고 하셨죠? 네. D는 그냥 그 C를 기준으로 말하면 네. 그냥 플러스 14만 거니까 음, 전체를 그냥 이렇게 위로 네.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간단한 지수함수라고 볼 네, 수. 그래서 여기 이렇게 13, 정근 선수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그래프는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수함수인지 여부는 음. 음, 지수함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정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도 다 지수함수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음,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음, 이게 그 사실 그 무슨 계산 복잡도? 네. 알고리즘 복잡도라는 그런 개념에서 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약간 뇌리에 막혀 있는데 그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건데 그러면 y는 x의 5승의 그래프랑 음, y는 5의 x승의 그래프랑 음. 그렸을 때 x가 커질수록 뭐가 더 가파르게 커질까요? 그게 저는 포인트로 짚어보고 싶었고 음, 여기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몇밖에 안 돼. 이랑 비교를 해보. 음, 저는 저는 그냥 투표를 하자면 왠지 2번. 무조건 거듭 제곱. 그러니까 1, 4분면을 기준으로만 말한다면요. 네. 근데 이거는 몇 개, 그냥 숫자만 몇 개 넣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기를 써서 그 좌표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냥 초반부터 딱 확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점 한번 찍어보면 1, 0, 1, 그다음에 2면 2일 때, 32요. 근데 조금 낮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확 숫자가 올라갈 것 같아서. 네. 3일 때, 100, 243인가요? 네. 243. 몇 가지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하나요? 네, gx는 1일 때 0일 때 0, 벌써 5. 0일 땐 1이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x가 1일 때 네. 5, x가 2일 때 어, 5였다 25. 그래. 어? 크로스 된다. 네. 3일 때는 125인가요? 125. 네. 그러면 점점,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파란색이 스퍼트를 빨리 냈지만 빨간색이 시간이 갈수록 압도하게 되네요.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요? 네. 음, 절대 파란색이 빨간색을 따라잡을 수 없죠. 점점 X 값이 커질수록. 그래요. 저희 확인해보고 싶은 이 마음. 한 번만 확인해보고 끝냅시다. 아, 그래프 그래서요? 네, 그럼요. 네. 눈으로 봐야죠. 보이시죠? 네. 음, 됐습니까? 음, 우리는 아까 크로스 됐는데, 크로스 되지? 맞네요. 계산 틀리는 잘못했나? 점은 없네요. 네. 아까 왜 크로스가, 그러면 그때 결과도 음, 그 보라색이 초록색을 압도했나요? 잠깐만요. 여기 위에 크로스 됩니다. 여기서 오, 점점 간다면, 크로스 됐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좌표가 X 5승은 5의 X승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값이 나왔어요. 음, 여기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다. 여기. 음, 음. 그러면 뭐가 더 그런 거죠? 저는 일단 비고 표기법이라는 차트에서는 음, 그 지수 함수가 압도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수 함수랑 몇 함수랑 헷갈리는데. 지금 이 녹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 윤지인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이 녹색이 더 높이 있는 거 맞죠? 몇 함수, 5제곱. 잠깐만요. 지수 함수. 음. 보라색이 더, 저는 여기서는 녹색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근데, 음, 저도 보라색,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더 가파를 거라 생각했는데, 오제곱, 녹색 멱함수가 더 가파르게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100의 오제곱이 5의 100제곱보다 크다. 음, 아, 제가 예상했던 결과랑 반대라서, 저도. 음, 생각해 봅시다. 넘어가시죠. 네. 이거 이런 거잖아. 10의 5제곱이 5의 10제곱보다 크다. 네. 음,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요. 공예 네, 증지. 오늘 이 정도 하면 돼. 음, 또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레코드 여기까지 할까요?